결국적으로 옵션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4가지 포인트가 효과가 있는 건데, 일단은 요거 4개는 적용해서 우리가 올려봅시다. 1.0, 2.0 아사모사인데 낱개 단위로 분석을 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등급을 다면 또 낱개 단위로 분석하면서 디벨롭을 할 건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걸 알게 된 대표님이라면 2.0으로 잡아나가는 게 맞아요. 자, 이제 과제 얘기를 좀 하면, 저번에 우리가 G마켓의 순환 속도를 정했을 때 마켓마다 내가 상품을 올리고 나서 리스팅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시트에서 1호님, 2호님, 3호님의 조사한 내용이 약간 부실해서 G마켓밖에 도출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머지 마켓을 도출하기 위해서 오늘 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옵션도 크게 G마켓과 동일시하게 언제 올려도 크게 지장이 없다. 자, 11번가. 자, 일단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볼게요. 1호님 같은 경우는 이때 가장 많이 나왔네요. 4시간까지 포함할게요. 그리고 2호님 같은 경우는 일단 새벽 시간, 그리고 이때. 자, 3호님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에 좀 많이 나왔고, 이때 이렇게 늦게 반영이 되네요. 자, 4호님 같은 경우는 5시간, 4시간. 일단 점심시간대 대체적으로 좀 느리네요. 3개 이상 중복된 시간을 좀 보면요, 이렇게 되고, 이때는 그러면 순환도 안 되지만 뭐 더 하면 안 되겠어요? 뭐 삭제, 품절 처리도 웬만하면 이때 안 하는 게 반영이 빠르겠죠. 이때는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제일 빠른 시간을 따지자면 2호님이 좀 오래 걸렸는데 시간대가 제일 괜찮네요. 4시, 5시, 6시 아니면 19시부터 12시까지. 반영 시간이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3시간 평균 잡고 순환 추천, 반영 시간 3시간 으로 잡고 운영하면 되겠네요. 11번까지 완료. 스마트 스토어도 전반적으로 시간이 다 얼마 안 걸리죠. 1호님 같은 경우는 되고, 2호님은 여기서부터 갑자기 증가하네요. 한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3호님은 여기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되는 편이네요. 4호님은 이 정도로 될 수 있겠네요. 중복되는 거는 여기네요. 3개 이상 되는 데는 여기가 제일 반영이 늦네요. 여기서 평균 시간을 따지자면 5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자, 8시부터 13시까지는 서버, 부합, 심화 1시간 소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새벽에 너무 극단적으로 시간이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 바뀌고, 근데 그 바뀌는 수치가 이호님도 어느 정도 따라가죠. 3시에서 4시 넘어갈 때. 저게 맞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때 올렸을 때 그날 트래픽이 몰렸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둘이 테스트한 날짜가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새벽부터 점심시간 전까지 물건 올리는 사람이 많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이것도 이제 사업을 다 알아야 이해를 한다고. 네이버 쇼핑에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사몰들 EP 연동,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큰 덩어리를 보면 2개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 네이버 쇼핑 입장에서는 얘도 신상품을 등록할 거고 얘도 신상품을 등록할 건데, 서버 단에서 어떻게 개발되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근데 개인 스마트 스토어도 있지만 자사몰 얘네들 정보가 꽤 많겠죠. 받아야 되는 트래픽이 2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올리더라도 네이버 쇼핑 자체로만 보면 저 시간대에 가장 많은 트래픽들이나 어떤 서버에서 발생되는 부하가 가장 많을 수 있거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이버 쇼핑 EP 연동을 하게 되면요, 네이버 쇼핑 파트너스 페이지인가? 가 있어요. 이제 그냥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스토어랑 달라요. 네이버 쇼핑에 내가 자사몰 연동했을 때 뭐 거기서 처리하는 어떤 관리자 페이지거든요. 네이버 쇼핑 측에서 우리 자사몰 서버에 접근을 해서 나는 네 정보를 언제 끌고 갈 거다, 나는 시간대를 알려줘요. 그 트래픽이랑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트래픽이랑 아무래도 아침부터 이제 트래픽 발생되는 빈도가 많으니까 저 때는 좀 느려질 수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거면 밤에 올리면 좀 더 원활할 수 있겠죠. 단 10분이라. 만약에 순환을 할 거면 완전 이때 하든 요때 하든 반영 시간은 20분 잡으면 되겠네요. 자, 쿠팡. 제일 많은 쿠팡이죠. 쿠팡 어렵죠. 일단은 그래도 본 건 있네요. 이거 한두 개. 안 묶인 거 나오더라고요. 묶인 거를 보기가 뭐 때문에 어렵죠? 상품을 쏘고 쿠팡 윙에 들어가 가지고 제 걸 찾아가 클릭해가 가면 이미 묶여가 있어요. 그래서 제 키워드도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대표님 그 판매자 정보로 파는 페이지가 안 나온다 이 말이네. 그죠? 일단 요거 2개는 확인은 됐는데 얘는 왜 안 묶였을까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셀리어스, 저 안 묶이는 방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판매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 이걸 하다가 사입을 했어. 뭐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 이 이름 바뀌었죠. 로켓 크로스를 하게 돼. 그럼 그때도 안 묶이는 게 쿠팡에서 되게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로켓으로 공급을 하는 건 좀 다르지만 제트 배송으로 공급하면 어차피 리스팅 페이지는 똑같거든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는 같이 노출이 돼요. 일반 상품하고 제트 배송 제품하고 묶이면 어떻게 되냐면 쿠팡에서 이 제품에 대한 최저가를 알 거 아닙니까?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최저가. 그 가격으로 요구를 해요. 수수료를 30% 떼는데도 불구하고 MD가요? MD든 뭐 시스템에서 나오든 뭐 나쁜 값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데 내가 묶이는 것만 피하면 100원짜리를 그냥 안 팔리더라도 일단 가격 자체는 제트 배송 우리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8,000원을 올려놓고 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사모님이 분석한 게 대부분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3시간, 2시간 이상 타임이 생기죠 여기. 사모님은 또 이때 오래 걸리고. 근데 사모님은 근데 평균적으로 2시간이네요 거의. 큰 폭락 없이. 그럼 지금 3개 이상 중첩되는 시간이 여기밖에 없네요. 제 데이터는 2개가 있는 것 같지 않을까? 이해님. 그러면 2개 이상 중첩되는 것만 다 찾아볼까요? 그거는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요 8시간? 그것도 그때 막 못 찾아서 제가 그냥 초반에 적어놓은 거. 지금 345님 기준으로 봐도 결국 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네요. 전반적으로 추이를 봐도 일과 시간은 좀 느린 느낌이 있네요. 1호님도 자신 없다 하지만 16시, 17시는 그래도 시간이 또 50분씩 걸린 것 같고 나머지는 또 30분씩 이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과 시간 거의 9시부터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까지는 평균적으로 2시간 걸리는데 쿠팡에 트래픽이 많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 7시까지는 8시까지 해도 되는데 1시간 정도 되겠네요 평균이. 그죠? 요때 순환을 해야 되겠네요. 특히 점심시간 때는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네요. 제일 최악이네요. 그죠? 근데 뭔가 좀 안 느껴져요? 앞에도 보면 알겠지만 점심시간 때는 어떤 마켓이든 다 막혀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점심시간 때 순환하면 안 되겠죠? 이제 이 정보를 알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데 와 순환 그래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하루에 막 새벽에 6시 올리고 한 6시간 있다가 점심시간 때 또 반영하고 또 6시간 있다가 저녁에 반영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일은 겁나 많을 거 아닙니까? 하루에 3타임 돌리면 어쩌나요? 반영되고 뭔가 빛나기도 전에 또 갈아엎고 리스팅이 떨어지는 시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되게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계속 쌓여 나가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일단 난 놀아야지. 어차피 순환해봐야 비효율적이니까. 근데 그 시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뺐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 점심시간 때 밥 먹을 시간이 어딨는데 그래 열심히 해. 뭐 이런 마인드로 처음에 창업한다고 이 샐러드. 결국은 판매하다 보면 느낌들이 막 생기거든요.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쌓여야 됩니다. 자 롯데원 너무 확연하게 딱 보이네요. 1호님은 새벽 타임, 2호님도 새벽에 좀 많긴 하네. 이렇게 나오면 제일 기분 좋죠. 뭐 몇 분 차이는 사실 안 나요.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17시, 1시부터 8시 순환 피해야 한다. 평균 소요 시간은 20분 되겠네. 그리고 제일 빠른 시간은 9시, 11시에서 12시, 18시, 19시. 요때가 제일 황금기네. 큰 차이는 없는데 이왕 쏠 거면 롯데원은 새벽에는 뭔가 어떤 짓을 하지는 말자. 요 정도 스케줄을 잡을 수 있겠죠. 자 인터파크 어느 정도 나오죠. 이것도 그냥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점심시간 때부터 한 저녁 8시까지 순환 비주차 1시간 반에서 50분인데 1시간 50분 잡을게요. 제일 빠른 시간은 너무 딱 나오죠. 밤 9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 5분 이내. 자 끝났습니다.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제 옥션의 포인트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사를 해오기로 했는데 자 사은품 어떻습니까? 1호님부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똑같았어요. 리스팅. 똑같다.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 눈에 띄는 효과 네. 정도. 그리고 스마일 캐시 효과가 좋았던 게 안 올렸을 때는 1페이지에 31번째 줄 올리니까 1페이지에 12번째 줄까지 올라왔어요. 좀 효과가 있다. 자 무료 배송 무료 배송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유료 배송 그냥 기본으로 했을 때는 1페이지에 11번째였는데 무료 배송일 때는 5번째였어요.
연간 상품. 연간 상품은 크게 붙는 거 같은 게 12번째로 나오더라고요. 유료 배송일 때가 11번째였으니까 잠깐만 1.0, 2.0 어때요? 일단은 2.0이 일단 상위 노출이 됩니다. 1.0보다. 효과가 있다. 제가 동시에 쏘니까 두 개 붙어 있어요. 한 칸 위에 있었네요. 어찌됐든 간에 효과는 있다. 근데 이게 한 칸이 있는 게 효과가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동시에 써서? 한데 판매자 부담 할인을 하면은 상품 2개를 가지고 4개를 쌌거든요. 그렇죠. 1페이지에 31등이 된 게 판매자 부담 할인해서 1페이지 31등이었고 할인 안 걸고 그냥 유료 배송을 했을 때 66등. 그리고 또 다른 상품도 똑같이 67등. 상품 이름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제일 마지막에 68등으로 된 게 그 당일 발송. 당일 발송은 거의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2일 배송으로 해가지고 2일 이내 배송 그걸로 설정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마켓 같은 경우도 택배 설정할 때 13시 마감해가지고 그렇게 설정하는 게 있고 그 여기 이셀러스 자체에서 세트에서 오늘 출발로 해가지고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자체에서 오늘 출발로 설정하는 거는 이게 스마일 배송 관련된 거라서 이거는 이제 고객센터 전화해가지고 따로 설정을 하고 이셀러스에 설정을 해야 이게 먹히고 그냥 여기서 오늘 출발 설정해가지고 하면은 업로드가 안 돼요. 뭐 퓨르커머스 거 당일로서 거의 되니까 네. 몇 시까지 설정할 거다 그렇게 할 거면 전략적으로 해서 해도 되긴 하는데 네. 이게 어차피 오늘 발송이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지마켓은 배송 설정 자체에서 했을 때 59등이고 그다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60등이었거든요. 한등 차이여가지고 있다고 하기에 조금 애매하다. 애매한 수준인 것 같아요. 당일 발송은 어차피 페널티 먹으니까 네. 저는 그냥 넉넉하게 이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도 이틀 도착으로 설정하는 거 지금 사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대량 등록으로 위탁 판매 방식을 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대비를 핸들링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순환을 하시는 이런 판매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보통 그렇게 설정을 많이 하세요. 결국적으로 옵션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가 효과가 있는 건데 일단은 요거 네 개는 적용해서 우리가 올려봅시다. 1.0, 2.0 아사모사인데 낱개 단위로 분석을 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등급을 다면 또 낱개 단위로 분석하면서 디벨롭을 할 건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걸 알게 된 대표님이라면 2.0으로 잡아 나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2.0으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지만 일단 2.0으로 올릴 수 있는 DB들은 최대한 많이 올리고 새롭게 올리고 싶은 상품들이 다 그 양식이 제공이 안 되면 1.0으로라도 올리세요. 지금은.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저렇게 4개 적용한다는 거. 저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있습니다. 1.0, 2.0 저기서 2.0으로 상품을 등록할 때 이셀러스에서 이미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등록이 안 됩니다. 솔루션으로 쓰면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죠. 1번을 빼고 나머지 2, 3, 4, 5번은 지우든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이셀러스에서 2.0으로 등록이 됩니다. 옵션은. 보통 2, 3, 4, 5를 많이 지우고 올리죠. 그리고 인터파크 바로 넘어갈게요. 요거부터 먼저 체크할게요. 자, 무료 배송. 이거는 효과가 좀 없다고 느낀 게 네. 무료로 올랐을 때는 1페이지 5째 줄이었는데 예. 무료는 1페이지 6째 줄로 떨어졌더라고요. 요거는 한 단계니까 좀 아리까리하긴 하네. 그래서 제가 다시 테스트 해봤거든요. 네. 해보니까 1페이지 넷째 줄로 다 동일하게 떴어요. 둘 다 유료든 무료든 다 동일하게 떴다는 네. 거잖아요. 저도 인터파크 옛날에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그래서 어플로성으로 이제 글씨만 그렇게 네, 하기에는 네. 조건부로 그냥 무료 배송 자체만으로 로직에 리스팅의 점수를 주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살 때 뭔가 조건부 무료 배송이면 뭔가 그래도 한번 눌러보고 싶잖아요. 몇 개 사면 얼마 더 담으면 할인될 건지 후킹성 요소죠. 그게 또 뜨니까 그 그렇죠. 리스팅 화면에 그 화면에 조건부 무료 배송이라는 글자가 뜨니까 네. 일단 내 상세 페이지로 유입되잖아요. 그럼 후킹용으로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일단 이 리스팅 점수 자체는 큰 의미 없다. 그리고 판매자보다 많이 효과가 있었던 게 적용 안 했을 때는 1페이지 5째 줄이었는데 적용하니까 1페이지 둘째 줄까지 올라갔어요. 자, 조건부 무료. 무료 배송, 뭐 20개 이상 샀을 때 무료 배송, 7만 원 이상 샀을 때 무료 배송. 개수랑 수령 금액이랑 동시에 적용이 되는지도 생각하고 4개를 한꺼번에 쌓았어요. 생각하고 다른 게 유료 배송이 먼저 나타났어요. 유료 배송, 그 다음에 20개 7만 원, 그 다음에 2개 동시에 적용한 거는 동시에 적용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 예, 아예 안 돼요. 그럼 이거는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포인트.
아이 포인트죠, 이 네, 포인트. 아이 포인트는 적용했을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한 단계 위긴 해요. 애매하네요. 네. 그리고 우수회원 적립은 요거는 제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한번 전화해 보니까 이거는 인터파크 자체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고 판매자가 부담하는 부분도 없대요. 요 부분. 한개 알았죠. 포인트는 좀 애매하네. 포인트가 적용한 게 올라갔어요. 네. 효과 이미 없지는 않고. 그리고 오늘 출발. 이것도 42등, 43등 이렇게 떴거든요. 당일 출발로 뭐 12시 마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등 더 높게 있었고 이것도 솔직히 페널티 따지면은 그냥 효과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거 아예 포인트 적립 우리가 페널티 받는 게 없잖아. 한 단계라도 일단 먼저 올라갔으니까 적용할 포인트로 우리 어차피 일괄 적용하면 되니까 올릴 때. 대신 이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엑셀 DB를 처음에 최초에 다운받을 때 설정을 해야 되겠죠. 또 그냥 해놓고 올리면 또 욕맞이 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 효과가 미미하다. 셀리어스. 자, 옥션에서 우리가 알아와야 될 걸 얘기를 했죠. 사은품 기능 작동 유무 확인. 이거 알아오신 분 있어요, 일단 먼저? 1.0은 상품 등록 자체가 안 되고요. 1.0은 상품은 등록은 됩니다. 근데 사은품이라는 이 문구가 안 나타나요. 2.0은 상품 적용해서 뭐 이렇게 상품에 세트를 입혀가지고 등록하면 에러가 난다는 얘기인 거죠. 안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솔루션으로 적용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이셀러스를 쓰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파워 이딜러 달고 고객만 주고서 달고 최고 등록 달았어. 근데 또 테스트 해보니까 이 사은품이 꽤 효과가 있네 라는 결과가 도출됐어요. 예를 들면 이셀러스는 그때 일괄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이제 다른 솔루션 찾아보는 거예요. 이 분석이 있어야지만 이 정보를 기준으로 쪼개서 이거 되냐 안 되냐로 솔루션의 사용 유무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자, 우수 조건 디테일 알아오기. 요거 알아오신 분 있나요? 최우수 판매자는 배송 우수, 상품평, 고객 응대 이 조건을 다 만족을 하고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아니면 300건 이상일 때 이제 자격을 갖죠. 배송 우수 판매자는 배송 완료율 90% 이상, 상품평 우수 판매자는 후기 평점 4점 이상에 고객 응대 우수 판매자는 CS 응답률이 90% 이상. 최우수 판매자 메달은 G마켓보다 어떻게 보면 단계가 고도화되어 있죠. G마켓은 파워 이딜러 조건 달았을 때 고객 만족 우수 등급을 조건을 달성하는 거 한 개만 달성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옥션은 봐봐요. 상품평 우수, 고객 응대 우수, 배송 우수를 모두 만족을 하면 최우수 판매자 메달을 주는데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주문 건수를 300건 이상. G마켓 그 파워 이딜러 달성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옥션은 배송 우수, 상품평, 고객 응대 이거 세 개를 만족하면 G마켓으로 따지면 파워 이딜러 만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G마켓 고객 만족 우수는 또는이 아닐 거예요. 둘 다 만족이어야 될 거예요. 그럼 닮은 혜택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있다고 나온 말을 아니, 들으시면 엄청 있어요. 그 무조건 G마켓 옥션 아주 정직한 매체이기 때문에 얘네들 줄 거 주고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맞췄어. 그럼 이걸 유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 파워 이딜러 안에서도 이 세 개에 대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결국 이 조건은 똑같은 거죠. 그럼 G마켓 옥션 CS 할 때 항상 민감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게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할지언정 답변을 빨리 달아야 된다. 그리고 배송 유무 같은 경우도 그 배송 이행률이 꽤 높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좋은 공급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신이 빨라야 돼요. 이거 오늘 품절입니다. 또는 이거 못 나갑니다라고 하면 그럼 언제 입고돼? 그 정도 정보까지 빠르게 피드백이 오면 내가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객이 주관해서 취소 처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중국 물류가 조금 막혀서 저희가 언제 입고될 예정이고 현재 이 물건이 지금 품절이라서 저희가 지금 품절 취소를 해버리면 구매자분들한테 이 정산되는 게 늦어서 저희가 일단 취소는 안 누르고 대표님 그 소비자한테 먼저 전화드린 거라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빠르게 환불 받으시려면 고객의 그 주문 실수로 인한 취소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주시면 변경해 주시면 저희 승인해드리면 바로 환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아니까 이제 그런 CS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것도 됐고 그게 내 일상에 녹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알고 나면 등급이 되게 중요한 거는 지역은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신세계를 경험하겠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정도 주문이 익숙해지는 시점이 올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 다 관리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달게 될 거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이거는 우리가 작업하는데 익숙해지면 사실 이거는 껌이었고